우리 온 국민이 다 입을 모아서 김용현 하는데 혹시 용현 파십니까? 제가요? 예. 그럼 이 자리에 이렇게 나랑 이렇게 대면할 수가 없는 거지. 제가 영영반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온 국민이 새롭게 들은 용어 용현파. 이게 뭡니까? 그래 사조직 없어진 지가 언젠데 또 이렇게 자풀처럼 자라나서 사조직이라는 게 지금 자풀처럼 자라난다고 하셨는데 자풀이 없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겠죠. 사조직의 근본 동기는 탐욕과 그리고 탐욕을 쟁취할 기회가 보장되는 그 토양에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과거에 하나에도 있고 우리 만나에도 있고 알자의 사건을 치렀지 않습니까? 그 일들 다 역사 출신들이 했던 일들인데 정말 지금도 저는 그 피는 흐르고 있구나. 이거는 뭐 마치 인간에게 무슨 식욕을 제거할 수 없듯이 인간에게 제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위가 높다는 것이 즉 군노에서는 이제 장군이 되고 또 별의 개수가 늘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즉각적으로 수명할 준비를 보여주고 내 상급자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우선 그거 스터디하고 하루 종일 그분이 움직이는 동선에만 신경 쓰는 사람, 외부의 적이라든가 잠재적인 적에 대한 연구 이건 접어두고 그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또 김용현 씨 얘기하시는 거죠? 승진하는 거예요. 그죠? 김용현 씨의 어떤 그러니, 업무 스타일이 업무 스타일이 그렇잖아요. 우리가 가까이서 봐서 알지만 예. 어쩌다 우리 군이 이렇게 됐을까요? 물론 많은 조직들이 또 그런 병폐가 있겠지요. 주제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장관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?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여과망이 촘촘히 있을 텐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여과망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그 격자가 딱 그런 사람들만 올라가게끔 해놓으니 정말로 잠재력이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망을 통과를 못해요. 노상훈이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. 아니 그 망을 통과하지 못한 대표적인 다이아몬드가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. 아니 그리고 옛날에 기억나십니까? 박근혜 그 탄핵 추진하고 하는 와중에서 국가정보원의 제동기 추명호라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. 국가가 가진 이 쉬운 말로 하면 군의 시스템이 이 메리토크라시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계속 뽑아 올리는 제도인데 그 우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. 말로는 다양하게 군인다움, 충성심, 도덕성을 얘기하지만 본질에는 상급자가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그 능력을 따지고 있다. 그러니까. 예. 그러니까 이게 조폭 집단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김용현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군에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. 상급자의 눈치를 많이 보며 반대로 하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나. 그래서 부하라든가 주변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관심의 그 에너지를 상급자에게 쏟아서 이번에 극명하게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드디어 김용현이의 어떤 리더십의 실체를 결감하고 막 화를 냈구나. 깜짝 놀랐을 거야. 깜짝 놀랐을 거예요. 야, 너 제대로 한다더니 이거야? 그 전까지는 김용현이를 통해서 하면 이게 다 해결될 것으로 봤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야 이것도 못해?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막 펄쩍펄쩍 뛸 거야. 또 이제 저 윤석열 그 스타일이 보면 이렇게 사람을 깊이 있게 관측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김용현 씨, 그 사람들이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옛날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공적 위조. 17사단장 얘기죠. 예. 그건 이제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도 알만한 사람 모두 아는데 그걸 그냥 또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을 실형까지 주게끔 만들어가지고 연대장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어서 자기가 살아나 그런 건데요. 사람의 리더십의 이 단면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렇게 진급 마지막 총장이나 사성장군 진급이 좌절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. 맞아요. 그런데 겨우 그 윤석열을 만나서 다시 경호처장을 하고 또 국방장관까지 하니 윤석열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충성심이구나. 윤석열의 눈에 들었을지언정 영이 서냐고 영이. 윤석열이 눈에 들었는지 김건희의 눈에 들었는지는 좀 또 따져볼 일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발탁되고 그냥 달콤한 언어 바로바로 발사하고 수사하시느라고 입시 비리도 많이 다루셨으니까 교육의 전문가십니다라고 무슨 빤히 안 될 거 알면서도 부산 엑스포 이거 100%입니다 하면은 또 어디 장관이 되고. 아니 이번에 그 계엄 선포 이후에 했던 연이은 담화들을 보시면 첫 번째 담화하고 뒤에 담화가 서로 안 맞아요. 안 맞아.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. 술 깨면 또 달라져, 글이. 그래서 그 옆에서 대단하신 훌륭하신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야 되면서
그 김영현 씨는 얼마나 많은 이렇게 사탕 발림을 했을까. 그러면서 이거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계엄만 하면 제가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.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수없이 했을 거고. 아유. 그리고 그 특전사령관이나 무슨 방첩사령관인가요? 직접 그 사적으로 만나면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방첩사령관도? 아니 방첩사령관이 대통령이 사적으로 방첩사령관을 만날 일이 있습니까? 아니 물론 이제 업무 보고는 독대를 하는 시간이 있기 아니 때문에 사적이 아닌 건 아니죠. 그때 가서 한잔 하면서 네. 주거니 받거니 저녁에 밤에 그 자리에서 나 계엄할 할 거야. 거야. 계엄할 거야. 그건 안 되는데요. 그렇게 얘기했다는데. 이런. 아니 우리도 햄버거 집이나 갑시다. 그럴까요? 햄버거 집에서 무슨 모의를 하고 말이야. 이 사람들이. 그 노상훈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. 아유, 그 정신이 그 불안정한 사람이에요.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불안정한 사람은 아주 산만한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. 그 눈에 들어. 그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뭔가를 통하는 게 있어. 저희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도 그러니까. 아유 하여튼 이번은 군대를 완전히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어 놓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이 엄중하게 불을 이룬 군대, 대한민국 군대인데 이걸 우스갯소리로 지금 농담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선배 그래도 지난번부터 그 역사 신도들 퇴교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네. 그래서 뭐 한 해 5, 60명씩 퇴교를 한다. 그래요.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일이 신도들에게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걱정됩니다. 그래서 군대 리더십 이제 다 무너지면 어떡하나. 사실 군의 간부들, 장교들이 상당 부분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군 생활을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참고 군인들, 장교들의 생활이 어떤 사람은 뭐 병사들이 고생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병사들 고생은 또 다른 고생이고 하지만 초급 장교들은 거기에 책임감을 얹어서 거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, 어떻게 보면 투자, 그리고 희생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것을 요구하려면 그게 어떤 사명감이고 애국심인데 그런 것들이 생기겠는가 굉장히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됩니다. 무슨 보수냐 진보냐 이걸 떠나서 정부는 그 통수권자는 군을 따뜻하게 품으면서 가장 한목적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임무를 달성하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인데 나의 필요에 위해서도 언제라도 쓸 수 있으니 한 방에 쓰는 건 내 도구야 이런 생각으로 이 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이게 화가 나는 일 아니에요? 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 최고의 보루들인데 이런 일에 이제 군을 희생시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군의 정통성도 좀 확립하고 우리 군대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. 그래서 뿌리부터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발전의 또 계기로 삼고 더 도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과거에 그 북방얘기가 추진될 때, 노태우 정부 때. 아이씨 우리가 뭐 맨날 아침부터 일을 갈면서 그냥 적개심을 새롭게 하고 했는데, 갑자기. 그럼 우리 무방대라고요? 네. 어떡하라고요? 네, 그렇죠. 네. 이런 단절 현상 이게 있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적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놈을 미워하는 밤이나 낮이나 그냥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그 방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무엇이 나의 위협이 될 것인가, 내 목숨에 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이제 적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는 건데. 근데 외교라고 하는 건 적국이었다가 또 친구 되는 거고 친구였다가 헤어지는 건데. 그 북방 외교한다고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고 소련과 수교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요?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.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지. 그냥 적이면 이를 갈고 끝까지 적이어야 되는데 왜 친구가 되냐고. 적개심으로 군대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죠. 어리석은 사람. 앞으로 이제 군대도 그냥 그 특정 집단만 적으로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. 일본이 또 얼마나 또 들고 일어날지 압니까? 주변국 중국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압니까? 이게 모든 거를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군을 손아귀에 넣고서 이제 자기 목적대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방해하고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군대의 상이 과연 그 합리적인 전문적으로 전투를 잘하는 군대를 만들 것이냐. 뭐 그게 사실 뻔한 거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군의 정치 사상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. 군이 오히려 전문적이냐, 그리고 가장 발생 가능한 전투 형태에 대비되어 있느냐, 능력이 있느냐, 그 부분을 끊임없이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신교육에 문제가 있다. 사실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렇지. 하여튼 답답한 시절에 또 이제 군을 향해서
우리가 생각하는 거 한마디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예,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아이고.